자, 지금부터 우리 미적분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적분의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적분 과정, 특히나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 적분 너무너무 어렵다, 난 너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울 이 기본 연산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산을 배우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 문제의 유형과 결합 해주시면 사실은 이제 미적분 과정은 모두 끝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미적분 과정의 이 적분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 많은 교과서나 개념서들에서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본 개념서나 교과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이것을 변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적분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과정은 기본 연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먼저 배울 텐데,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하면은 바로 치환 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부분 적분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두 개로 1, 2, 3번의 번호들을 이렇게 쪼개 놓은 데는 서로 어떤 기본적인 자신이 못하는 결함을 다른 식들이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맨 처음에 공부할 건 기본형. 그러면 기본형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결함을 채워주는 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기본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 특성이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본형은 바로 함수의 종류가 바로 한 종류였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한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악함수면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그렇죠? 그리고 다항함수면 다항함수,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한 종류였을 때만 기본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x의 개수, 결국에는 뭐냐면 1차식이다. 그런데 이 1차식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1번, 바로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x 앞의 개수는 1 나와야겠죠? x 앞의 개수는 1.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요것을 만족하는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본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서 만약 아니면 어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면, 또는 x가 1차식이 아니라면, 혹은 1차식인데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상수항이 있다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 치환적분인데, 이 치환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함수의 기본적인 차수가 1차식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1차식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상수항이 있거나 and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재 얘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식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1차식은 뭐냐면 바로 x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단독으로 x만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라고 설명하는 게 치환적분 1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함수의 종류가 몇 개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식이 몇 개야? 그럼 함수의 식이라고 할까요? 바로 여기는 두 종류 이상, 두 개 이상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식이 두 개 이상 나와서 나는 fx 곱하기 gx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또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동일 종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동일 종류냐? 그때 여기는 yes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사인이야. 그럼 여기는 코사인.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종류가 어때?
동일 종류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치환적분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공부할 현재 이 부분적분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함수의 식이 2개 이상이 나옵니다. 함수의 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인데 바로 fx 곱하기 gx. 그런데 이 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하면은 동일 종류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일 종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이 동일 종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어떻다는 얘기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이 1번과 2번과 3번은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 한번 살짝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보여준다면 요게 땅덩어리가 딱 3등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본형, 여기는 치환적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건 기본형 문제는 기본형으로만 푸셔야 되고요. 치환적분은 치환적분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부분적분은 부분적분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로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판단해서 내가 부분적분을 냈는데 그걸 기본형으로 푼다거나 기본형을 냈는데 학생들이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문제 푼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야 하면은 이 연산을 저 세 종류 중에서 어떤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 현재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각각의 특성이 뭔지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서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두 번째는 연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 하면 기본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은 바로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미분의 역연산 과정으로 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특징은 지금 설명했다시피 바로 종류가 한 종류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x는 기본적으로 1차식이 돼. 1차식, 요거 그냥 x, 이거 아니야, 성립 아니다, 이거 말고요. 변수 x야. 1차식은 x면서 현재 상수항은 없고 and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x 앞에 개수가 1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차지하는 모든 적분의 연산은 바로 이겁니다. 기본형.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도요, 결국 끝이 나면 마무리 최종 과정은 다시 기본형으로 옵니다. 다시 한번,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어느 정도 연산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 엔딩은 무조건 어디로 온다? 기본형으로 온다. 그러니까 기본형의 과정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 이거는 이미 수학2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 콜 x n승이 있으면 요것을 미분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y'은 n 곱하기 x의 n-1승.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하, 그렇다면 인테그랄 n 곱하기 x의 n-1을 적분한다면 요거 xn승 더하기 c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현재 인테그랄의 xn승을 적분한다면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승 더하기 c,
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단 n이 얼마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n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잖아. 근데 얘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lnx를 미분하면 얼마 나온다? x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lnx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x분의 1의 경우만 예외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함수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법,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 주시고, 여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x 앞에 이 x라는 변수 확인해 본다면 x 앞의 개수는 1이며 상수항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워낙 쉬웠던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렇다면 첫 번째 뭐가 있죠? 라고 한다면 y는 2의 x승을 미분한다면 결국 이것은 2의 x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 x승이 있어요. 얘를 미분한다면 ax 곱하기 ln a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바로 무엇입니까? 인테그랄 2의 x승을 적분한다면 뭐가 나올까? 그렇다면 아하, 요거는 2의 x승 더하기 c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또 하나 봐둘 것은 그렇다면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ax승 곱하기 ln a를 적분한다면 ax승 더하기 c가 되지 않겠느냐? 예,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실수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간다면 현재 AX 적분했을 때 앞에는 LNA가 실수배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AX승 더하기 C. 그렇다면 인테그랄의 AX승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넘겨주는 순간 LNA분의 1 AX승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LNA분의 C가 나올 텐데 요것도 우리가 의미상으로 어차피 하나의 상수잖아 라고 해서 이걸 적분함수 C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만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는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바로 lnA분의 2라는 값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그냥 C라고 설명해 준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적분의 과정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바로 이 값은 뭐죠? 인테그랄 AX승을 적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X승 적분한다면 이것은 AX승 곱하기 lnA분의 1 플러스 C라고 적어주세요. 어차피 상수 C는 최종적으로 미정계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싹싹 다 모아서 전체 값을 다시 뽑아주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에 관련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적분법, 요거는 꼭 우리가 외워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왜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살짝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로 LNA는 어떻게 되느냐? y equal lnx를 이건 어떻게 되지? 하는데 미분하시면 y'은 x분의 1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뭐냐면 현재 솔직히 우리는 알겠지만 원래 원시함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미분함수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내가 lnx야 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내포한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을 때는 y'의 x분의 1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단순한 분수함수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얘는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테그랄 x분의 1을 적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요 x가 0보다 크다는 게 내포된 상태지만 그냥 단순하게 현재 x분의 1을 적분해 주세요 라고 설명할 때는 이 값은 단순하게 x가 0이 아니야 라는 전제조건 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만 하는 게 아니고 0보다 작은 쪽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적분했을 때에는 아니 x가 나오는 거는 x가 양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바로 x가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현재 이 과정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값을 왜 씌운다 했어요? 라고 하면 x가 음수인 경우의 부호를 양의 방향으로 틀어주려는 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만약 문제에서 이 x가 양수예요 라고 보장을 한다면 x가 양수다 라고 약속만 해줄 수 있다면 이때는 절대값을 해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의 의도는 바로 위에 있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x가 음수, 다시 말하면 진수가 음수의 값이 왔을 때 그것을 음수의 보를 없애주기 위한 장치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적분법 내용의 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CF에서 선생님 저는 로그 A의 X를 적분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적분하시, 여기 요 로그 A의 X에 관한 직분을 하신 분도 있어요. 로그 A의 X. 근데 이거 미분하면 뭐죠?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얘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lnA분의 1 곱하기 lnX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로그 AX를 미분해주면 lnA분의 1을 실수를 뽑아내면 되는 과정. 그래서 Y'은 lnA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다면 어차피 얘는 실수 앞으로 뽑아주고 얘를 적분하는 과정. 실제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만에 하나 나온다 치면 이렇게 값을 두 개로 분리한 후에 연산하는 과정을 따라가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고요. 이제 기본형의 마지막 과정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본형의 함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삼각함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형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알고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함수, 그 다음에 상악함수. 이렇게 딱 세 종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다항함수, 그리고 유리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지막 상악함수. 오케이? 이렇게 있다. 근데 상악함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지막 테마인데. 자, y가 sin x야. 네. 미분하면 얼마야? 그러면 코사인 x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야. 네, 미분하면 뭐 나오죠? 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y가 탄젠트 x야. 예, 그러면 이건 뭐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컨트 x, 코시컨트 x랄까요? 이렇게. 시컨트 x라고 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뭐죠? 라고 한다에 이거 모르면 시컨트 x, 탄젠트 x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6개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6개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y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한다면 y'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죠?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라고 우리가 미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떨어지는 건 실제 시험에서 얘네들이 나온다는 건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거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 해도 워낙 특이해서 이거는 뭐 응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워낙 경우의 수가 단순하고 특이해서 응용이 안 돼요.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항상 미분 과정 이 6개를 쭉 한번 써놓고 역연산으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제는 이걸 가지고 실제 적분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뭐죠? 하면 인테그랄 sin x dx는 뭘까? 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사인 x dx는 뭐지?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제곱 x는 뭘까? 이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x, 기본적인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뭘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컨트 제곱 x,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x는 뭘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x는 뭐지? 여섯 번째, 탄젠트 제곱 x의 적분값은 뭘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고요. 포스트잇에다가 요 6개의 내용을 꼭 적으신 다음에요. 적분의 기본형에다가 착 붙여놓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 대학교 과정에서도요, 가장 많이 쓴 6개의 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미분에서 사인 나오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분에서 사인 나온 건 바로 얘죠. 즉,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x야.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사인 x를 적분한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넘겨주면 마이너스 c지만 적분 상수니까 그냥 보기 좋게 그냥 c라고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와 여기 c는 같은 값은 아니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됐겠지. 왜냐면 이 마이너스가 넘어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인 x를 적분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뭘 미분하면 돼? 그러면 바로 사인인 거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거 딱 두 가지는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코사인 x를 적분한다는 것은 바로 사인 x 더하기 c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형이야. 그러면 현재 탄젠트 x는 뭐다? 우리가 미분해서 탄젠트 x가 나오는 식은 있어요? 라고 하면 없어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미분 공식 중에서는 미분했을 때 탄젠트 x가 나오는 건 없다. 자, 미분해서 사인 제곱 x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미분했을 때 코사인 제곱 x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3번, 4번, 5번은 뭐야? 라고 하면 기본형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 게 바로 6번이죠. 아니, 얘도 기본형 없잖아. 우리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 x 나오는 거 있었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원입니다.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x를 뭘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식을 적분한다면 요 값은 인테그랄에 바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적분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뭘 미분할 때 시컨트 제곱 x 나와? 바로 탄젠트. 그러니까 이것은 탄젠트 x가 될 거고, 탄젠트 x. 탄젠트 x,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도 사실은 나는 이거 기본형 아닌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 이것도 기본형이었네 라고 판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과 2번, 그리고 6번의 과정은 바로 기본형. 이 6개의 값은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1번과 2번에 그리고 6번의 출처를 방금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번과 4번과 5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칠판 정리 후 바로 치환적분에서 이 비밀도 함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갈 텐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치환적분이에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차식 치환인 거야. 이것은 말 그대로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 1차식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혹은 상수항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보여주고자 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ax 더하기 b꼴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암산이 가능해야 한다. 특징이 뭐지 하면 이것은 절대로 식을 쓰지 마시고요. 암산을 꼭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는 시간 단축입니다. 목표는 현재 시간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요, 먼저 원리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의 원래 fx dx가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라지 fx 더하기 c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상대방이 현재 보여주는 옵션은 뭐냐면 인테그랄 f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ax 더하기 b라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자, 요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적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다? ax 더하기 b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x 더하기 b를 위에 있는 이 x꼴로 해서 만들어야만 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이 ax 더하기 b를 t라는 값으로 치환하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1차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특징이 뭐야 하면 1차식의 미분은 1차식을 미분한다면 이것은 바로 상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미분하면 상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a라는 것은 뭐다? 그러면 정역은 x로 해서 변수 t를 미분했다라고 해서 a는 dx분의 dt. 그렇다는 얘기는 즉 dx는 뭐야? 하고 넘겨주면 비율값이니까 넘겨준다면 얘는 바로 a분의 1 dt다. 다시 말하면 미분값을 넘겼을 때 뭐 한다? 역수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것은 미분값의 역수다. 미분값의 역수. 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항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다시 인테그랄 f에 가로 열고 요 값은 이제 t라는 값으로 바꿔줄 거야 될 거고요. 아까는 정역을 x로 봤지만 이제 변수는 t니까 여기도 뭐가 오냐면 dt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dx 대신에 누가 오지? 라고 해보면 바로 dx 대신에 a분의 1 dt가 오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ft dt구나 이게 될 거고요.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 라지 f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 따라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a분의 1 곱하기 라지 f의 t 대신에 누구를 다시 ax 더하기 b를 곱해준 후 플러스 c. 물론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a분의 c가 맞아요. a분의 c가 맞는데 그걸 합쳐서 나중에 한 방에 모든 걸 계산해 주겠다. 여기가 만약 5라면 여기는 당연히 a분의 5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걸 말한다면 잘 봐주세요. 인테그랄 f의 ax 더하기 b dx를 적분하면 뭐야?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항상 머릿속에 뭐 하냐? 그럼 요거를 기억하세요. ax 더하기 b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a 넘겨주면 a분의 1. 아, 이 미분값의 역수구나. 미분값의 역수구나. 이렇게 취해준 후 이거는 ft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t라는 건 뭐지 하면 여기는 라지 f의 t 플러스 c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t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해서 다시 ax 더하기 b라고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또 잘못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에 높아시면 얘기해 주는데 이게 미분값의 역수라고 해서 모든 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어떨 때 단 1차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적용 가능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구나. 이거 암산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식에서만 가능하고요. 1차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미분했을 때는 그 값이 상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재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인테그랄 2에 3x 더하기 4를 적분하면 뭐지?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3x 더하기 4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뭘 하자? t로 봐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원리대로 하면 3x 더하기 4를 t로 해준다면 이걸 미분했을 때는 3은 dx분의 dt. 결국 ds라는 건 3분의 1 dt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인테그랄 2의 t승이 될 거고 dx 대신에 3분의 1 dt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리고 요걸 적분한다면 2의 t승 더하기 c 적어주시고요. 마무리해주면 3분의 1에 곱하기 2에 3x 더하기 4에 플러스 c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정을 다 써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그냥 암산해 버리세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죠? 3 역수치하면 3분의 1 고맙습니다.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기본적으로 여기가 2의 t승이구나 하면 머릿속에 적분하면 2의 t승 거기다가 3x 더하기 4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쓰시면 안 되고 바로 암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이 과정은 실제 앞으로 이 마지막에 배울 부분적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적분의 중간 과정이에요. 이 내용은 부분적분의 중간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이만큼의 식을 쓴다는 것은 결국 문제풀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거야 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꼭 반드시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1차식 나온다면 뭐 해라? 반드시 뭐 해라? 암산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여기서 우리가 심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심화가 뭘까라고 질문해 봅시다. 두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두 가지.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딱 보자마자 뭘 느끼죠? 이거 1차식 치환이구나 라고 느끼셨죠? 보자마자 뭐다? 이거 1차식 치환이구나. 원래 x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3x 플러스 4처럼 1차식이 x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거나 상수항이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보여줄 거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악함수 또 하나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잘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에 사인 제곱 x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면은 바로 코사인 제곱 x dx를 해주면 뭐가 나올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공부했을 때 우리가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제곱 x까지는 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곱 x. 뭐가 남았죠? 바로 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x 비어 있었죠? 자, 걔네들은 뭐다? 얘네들이 바로 1차식 치환인 거야. 이게 무슨 1차식 치환이야? 요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1이구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인 x가 아니고 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것을 이렇게 두 함수의 곱이, 그러면 사인 x 곱하기 사인 x면 사인 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사인 x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2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바꿔놓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적분은 사인 x 적분, 코사인 x 적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나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얼마? 1이라는 과정이 있죠. 자, 요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치환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쓸 거야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제곱이 나오는 식이 또 있다. 바로 뭐냐면 상학함수 합차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EX가 있어요. 원래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에 EX야 그러면 여기가 XX니까 여기는 바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라는 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할게요. 얘는 뭐죠? 하면 1차식. 가장 중요한 게 왼쪽의 내용은 뭐지? 하면은 1차식. 여기는 뭐죠? 하면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식. 아, 그러면 이 식의 가장 큰 매력은 2차식을 1차식 꼴로 바꿀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는 당함수가 아니니까 차수는 아니지만 꼴만 보자고요. 제곱이니까 2개 곱해져 있는 2차식의 꼴. 그러면 그걸 1차식의 꼴로 바꿔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문제에 관한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혹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이 결합된 내용이죠. 그래서 치환한 건데 이 두 개를 통해서 바꿔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X는 뭐와 같죠? 라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X는요. 코사인 EX 이퀄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이것은 2 사인 제곱 X 이퀄 그 다음에 얼마 돼요? 1 빼기 코사인 EX구나. 그렇다면 요 2를 땡겨온다면 여기가 바로 2분의 1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EX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을 가지고 나는 적분 과정을 다시 바꿔볼게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의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EX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에서 코사인은 이제 1차식 꼴이 됐으며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드디어 1차식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2가 되는 1차식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 나가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요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1을 적분하면 바로 X가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을 적분하는데 이 안에 뭐 있어요? EX가 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EX를 T로 바꿔주세요. 그럼 미분하면 2는 dx dt 넘겨주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t를 적분하면 뭐야? 그러면 사인 t. 아, t 대신에 다시 한번 e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테그랄 사인 제곱 x를 적분한 결과는 바로 2분의 1x,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의 사인 EX값 플러스 C.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제곱 X를 적분하는 과정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기승전 어디로 가냐면 기본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별책 부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거.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차식인데 여기 보니까 X가 여기는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이게 보이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2차식을 1차식 꼴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X란 뭐와 같죠? 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요 과정이죠. 코사인 EX는 2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코사인 제곱 X는 1 플러스 코사인 EX. 즉, 요것은 2분의 1에 가로 열고서 1 플러스 코사인 EX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 어머? 얘랑 똑같는데 여기 부호만 반대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테그랄의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EX를 적분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을 갖고 나가시고요. 요 안에 걸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 이게 되는 거고요. 자, EX를 T로 바꿔주면 EX를 T로 바꾸면 미분하면 2 넘겨주면 2분의 1.
코사인 t를 적분하면 이것은 사인 t, 즉 사인 2x 더하기 c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 결과 여기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에 사인 2x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서 적분의 식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아까 했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세 번째.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함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가 x분의 1 dx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뭐죠? 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야. 이거 설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하면 1차 식이며,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x 앞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다면 첫 번째 컨셉 들어갑니다. 만약 인테그랄에 여기가 ax 더하기 b분의 1 dx라면 어떻게 적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나는 이 부분의 값을 뭐라 해라? t라고 치환해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한 값은 ax 더하기 b를 t라고 하자. 미분한다면 a라는 것은 바로 dx분의 dt가 될 거고, 결국 dx라는 건 a분의 1 dt가 될 거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인테그랄의 t분의 1 될 거고요. 여기는 바로 a분의 1 dt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a분의 1, 이것은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정답은 a분의 1 곱하기 ln의 절대값 ax 더하기 b 플러스 c야.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암산으로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넘어갑니다. 인테그랄에 자, ax 더하기 b예요. 근데 여기 조심한 건 선생님이 이 과정을 다 써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dx 대신에 누구를 바로 a분의 1 dt를 넣어주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ax 더하기 b가 분모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칫하다가 역수인 a분의 1을 어디다 붙이지 할 때 전체 이 dx 대신에 a분의 1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모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부분에 a분의 1은 누구 거야 하면 dx 대신에 들어오는 게 a분의 1인 거야. 미분의 역수는 dx 대신에 붙는 거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한다면 얼마가 돼? 미분하면 a, 역수하면 a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분의 1 곱하기 여기는 t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바로 들어간다면 요 인테그럴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간다면 a분의 1 곱하기 여기는 t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t t 대신엔 ax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c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암산화 작업이 거쳐서 그냥 한 방에 요 풀이 과정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증명 과정을 다 써주는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이 증명 과정 다 써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a분의 1의 위치를 실수할 수 있을까봐 잡아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a분의 1은 누구 거야? 라고 하면 바로 dx 대신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있다면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과정인데 만약에 분모가 2차 이상의 식이면 어떡할 거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2차 식을 넣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풀겠어요? 이게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거 분모가 1차식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2차식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겁니까? 바로 인테그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 dx를 계산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분모는 1차식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아요. 바로 이것은 바로 부분분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부분분수 활용. 우리가 미적분화 처음 수열이 극한해 할 때
급수 연산할 때도 설명해 드렸고 수학 1의 시그마 설명할 때도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분분수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의 꼭 챙겨 보셔야겠죠. 예, 등비급수 말고 시그마 급수, 예, 미적분에서는 수열에 극한 급수,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시그마 연산 잊지 마셔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살짝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dx고요. 다시 한번 쪼개본다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dx다 라고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바로 갑니다. 요거 적분해 주세요. x분의 1이죠? 미분하면 얼마죠? 1, 역추하면 1분의 1. 아, 이거는 ln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환하시면 x 플러스 2는 미분하면 얼마? 1. 넘겨주면 1분의 1. 영향 없죠? 그럼 ln의 절대값 x 플러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합친다 치면 이것은 바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절대값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 풀기 때문에 당황하는 컨셉. 만약 분모가 2차식인 경우는 어떻게 해라? 바로 부분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알려드린 것은 바로 치환적분, 그 중에서도 1차식 치환에 대한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형태에 대한 내용, 상학함수와 바로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치환적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함수의 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재 치환적분 두 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치환적분 요 두 번째 테마는 기본적으로 두 함수의 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함수의 곱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fx 곱하기 gx dx 이렇게 해서 함수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한 종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식이 몇 개야 라고 할 때 한 개야 두 개야 라고 할 때 이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알고 있는 기본형은 전부 다 함수의 식이 몇 개면 하나짜리였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두 개짜리를 준다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특성을 봤더니 전체 그리고 혹은 부분이어도 동일 종류의 함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일 종류의 함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y는 xn승일 때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는 2x승은 미분하면 y'은 2의 x승, 그리고 y 콜 ax승입니다 라고 하면 y'은 ax승 곱하기 ln a값,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가 ln x야 라고 한다면 y'은 x분의 1. 그러니까 요것만, 현재 이 내용만 제외한다면 어떨까요? 하면은 결국엔 전체적인 보여주는 식들을 보면은 원래 함수와 미분되었을 당시의 함수들이 서로 종류가 같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본다면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를 미분한다면 sin x를 미분한다면 cosine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osine x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sin x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일 종류의 함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두 함수를 봤을 때 현재 목표는 한쪽의 함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목표는 한쪽의 함수를 제거한다. 함수 제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쪽의 함수를 제거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다 지운다는 건 아니고 한 실수배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5나처럼 이렇게 실수배 정도만 남겨놓고 최소한 변수는 제거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변수는 제거를 해줘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것을 지금 또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자,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의 정리를 하나 보여줄 거야. 만약에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가 나왔는데 이때 꼴을 봤더니 이 두 개가 동일 종류의 함수야. 그렇다면 아무래도 차수 같은 경우도 얘는 높은 차수면 얘는 좀 낮은 차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만약 gx가 어땠어 했더만 바로 k 곱하기 f 프라임 x와 같은 형태더라. 다시 말해서 이 모양 자체를 봤을 때 한쪽을 미분했을 때 상대방하고 모양이 어떻지? 라는 걸 봐달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만약 이런 형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 만약 꼴을 바로 이그젠플 보겠지만 그렇다면 이때는 첫 번째 아하 fx를 뭐라고 하자? 간단하게 t라고 치환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현재 이 상태 미분해보면 f'x는 어떻지? 라고 하면 양쪽을 정역은 x, 치역은 t로 해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dx분의 dt 그렇다면 dx란 바로 f'x분의 1 dt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둘 인테그랄에 이제 fx라는 값은 t라는 값으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gx는 그냥 두세요. 얘는 어차피 난 제거할 대상이니까. 자, 그랬더니 요것이 얼마였어 하면서 요 dx 대신에 누가 들어와 하면 바로 이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dx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f 프라임 x분의 1 dx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현재 이 과정의 값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야, f'x가 뭐였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였어요? f'x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k분의 1 gx더라 이 되겠죠. 아, 이거 k분의 1 gx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요것을 이제 k분의 1 gx분의 1 dt가 되면서 중요한 건 얘랑이 제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습에 남아있다? 그럼 이런 건 어차피 k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건 하나의 꼴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이 k가 뭐 엄청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변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메시지만 전달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k 곱하기 인테그랄 t dt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의 개수가 몇 개짜리야? 그러면 하나짜리가 됐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적분한다면 k 곱하기 t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승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마무리 해준다면 결국 k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k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fx에 대한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거를 외워서 풀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메시지입니다. 자, 메시지가 뭐였죠 할 때 내가 미분한 값이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내가 치환했잖아. 미분했어. 그럼 미분한 것은 반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역수로 간다는 거야. 미분한 것은 역수로 가기 때문에 f'x가 분모로 갔을 때 옆의 식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내 미분한 값의 역수가 상대방의 식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 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어준다면 내 미분값, 치환한 미분식의 역수가 치환한 미분식의 역수가 결국에는 옆의 식을 현재 옆의 식을 제거 가능한지 확인할 것. 이게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된다라고 했으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거 되겠구나 하면은 그것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 줘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했더니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공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인데 전혀 이건 의미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살짝. 자, 요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의 2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야. 원래 이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 위치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 거야. 곱하기 2x 더하기 3 이걸 적분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식하고 딱 봤더니 어땠어요? 하지만 함수의 식이 몇 개냐면 2개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함수의 식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얘를 결국 제거할 수 있느냐, 혹은 얘를 제거할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전체 또는 부분의 식이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봤어요. 이렇게. 이거 어떨까? 그래서 얘를 한번 살짝 미분해 봤어. 살짝 미분해 본다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미분한다면 이 식은 2x 더하기 3이 되면서 얘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t라는 값으로 치환하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양변을 미분한다면 2x 더하기 3은 dx분의 dt. 즉 dx라는 것은 2x 더하기 3분의 1 dt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2에 여기는 t, 그 다음에 제거될 식은 그냥 두시고요. 요 dx 대신에 누가 온다? 바로 2x 플러스 3분의 1 dt가 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제거하자. 그러면 결국 2의 t승을 적분하는 거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적분한다면 2의 t승 플러스 c. 즉 이것은 2의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 더하기 c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또는 부분, 옆에 있는 식을 제거해서 식이 개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야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만약에 선생님 sin x 곱하기 cosine x를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식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구나. 자, 그러면 내가 어느 한쪽을 미분했을 때 넘어가면 분모로 가잖아. 예. 자, 내가 원하는 미분식의 역수는 분모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옆에 있는 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뭐 요걸 하든 요거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sin x를 미분하면 뭔데? 그러면 cosine x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걸 정리했으니까 나는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면 cosine x는 dx분의 dt. 그래서 dx라는 것은 cosine x분의 1 dt와 같다 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인테그랄에 이거는 t, 그 다음에 cosine x, dx 대신에 cosine x분의 1 dt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제거되면서 적분하시면 2분의 1 t제곱 더하기 c다. 그러면 t 값 대신에 이제 원상복구 해준다면 바로 나는 sin x에 대한 제곱 더하기 c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식들의 모든 공통점 선생님이 봤는데 쭉 봤죠.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를 딱 보시면 특징이 뭐죠 하면 얘네들 전부 다 어때요? 변수가 전부 다 1분에 잡아준다면 x는 항상 분자에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미분했을 당시에 미분한 결과는 전부 다 변수가 분자에 있는데 유일하게도 딱 하나. 그럼 내가 미분한 식은 전부 다 변수가 분자에 있으면 역수 넘어가면 분모로 갈 거야. 그럼 분모로 간다는 건 분자에 있는 식을 제거할 거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lnx 한번 잘 봐두세요. lnx는 어떻죠? 라고 하면 미분한 결과가 x분의 1이야. 그럼 x분의 1은 역수 넘어가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분자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 분자. 아, 분자로 간다는 것은 내가 분모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변수를 제거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학생들에게 x 곱하기 lnx분의 1을 적분해달라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얼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아니면 현재 이걸 조금 더 바꿔서 x분의 1 곱하기 lnx, x분의 lnx를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이거 적분해줘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식은 우리는 편하게 x분의 1 곱하기 lnx로 봐주는 센스. 그리고 한쪽의 식을 미분했을 때 그게 상대방 식을 제거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lnx를 미분한다면 이거 x분의 1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현재 여기서 lnx를 t라는 값으로 치환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미분한 결과는 x분의 1은 dx분의 dt. 그 결과는 dx는 x 곱하기 dt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시 원상복구했을 때 이것은 인테그랄 x분의 1 나올 거고 lnx는 t로 정리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dx 대신에 누가? 바로 xdt가 오면서 상대방을 제거해 준다. 그러면 인테그랄 t dt네 yes. 그러면 2분의 1에 t제곱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lnx에 관한 제곱 더하기 c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 주의할 것은 미분했을 때 모든 변수는 다 분자로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x라는 변수가 분모로 가는 건 lnx 뿐이다. 분모에 있는 현재 분모의 변수를 두고 있는 건 lnx. 즉 분모의 변수는 넘겨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분자로 가면서 나는 상대방의 분모를 제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만드는 게 심화. 바로 삼각함수에 나오는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적분 다 했는데 탄젠트 x만 적분 안 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것은 탄젠트는 다른 말로 하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dx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누구냐? 얘가 분모에 있다. x가 분모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일하게 결국에는 분모에 있는 변수를 없앨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lnx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lnx 있나요, 지금? 없죠. 없죠. 맞아요. 그러면 lnx가 없는 이상은 절대 분모에 있는 변수를 제거할 수 없다요. 중요한 얘기 했어요. 유일하게 분모에 있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건 lnx밖에 없단 말이야.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이 코사인 x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이 사인 x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야 되니까. 그 결과로 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 마이너스 사인 x는 dx분의 dt다. 그러면 dx는 뭐다? 바로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dt임을 잊지 말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는 인테그랄의 t, 그 다음에 사인 x, dx 대신에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dt가 되면서 얘를 싹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분의 1을 적분해 줘. 이게 될 거고요. t분의 1을 적분한다면 이것은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바로 코사인 x를 입력해 주면 된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답이 딱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럴 거야? 나 사인 x를 치환하면 안 될까? 라고 할 때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야.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만약 그러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얘가 바로 코사인 x가 dx분의 dt가 되고요. dx라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 dt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인 x 대신에 t를 그럼 코사인 x를 뒀는데 얘가 dx 대신에 누가 오냐면 얘가 코사인 x분의 1 dt가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현재 이 코사인 x 값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lnx가 있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식을 구하는 과정이 무의미하다 이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아무거나 치환하면 되겠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목표는 이 치환적분은 한쪽에 두 개씩 중에 한쪽에 있는 변수를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미분식을 확인해 보는데
모든 미분의 식은 전부 다 분자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넘겨주는 과정에서 현재 이렇게 x분의 1 나온 다음에 이 dx 넘겨주고 x분의 1 땡기죠. 다시 말하면 역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보통 대다수들은 분모로 내려가면서 분자를 제거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변수를 분모에 두고 있는 건 바로 lnx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lnx가 나왔다는 것은 분모에 있는 변수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나왔구나 라는 그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만 우리가 주의하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적분에 남은 식은 하나 남았는데 바로 치환 적분의 목표는 동일 종류의 함수는 치환해서 제거할 수 있다면, 만약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라면, 그래서 내가 미분에서 상대방을 제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답을 주는 바로 부분적분을 다음 강의 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완벽하게 정리합시다.